시청자 여러분, 정치의 겉과 속을 분석합니다. 정치분석가 박현우입니다. 이수진이라는 인물은 과거 공천에서 탈락했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을 개딸이라고 부르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의혹 제기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드러나는 흐름을 보면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탄원서 한 장이 단순한 내부 제보 문건이 아니라 권력과 공천, 언론 플레이와 수사, 그리고 당의 생존까지 동시에 건드리는 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양심을 시험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은 이미 경찰 수사로 넘어갔고 민주당 역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장하면서 판이 훨씬 더 지저분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정의를 위한 제보였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국면 전환을 위한 요구였다고 말합니다. 전달 경로는 의원실이었다가 당 지도부였다가 계속 바뀌고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겨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혼탁함 자체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장면일 겁니다. 국민의힘이 늘 사용하던 방식, 즉 사건의 본질은 흐리고 물타기와 내부 분열로 시간을 버는 방식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현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 동작구청장 A씨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했다는 말이 그래서 가볍지 않습니다. 당의 국면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없느냐라는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먼저였고 그 질문을 받은 뒤 동작구 의원 B씨에게서 탄원서를 받아 전달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씨와 동작구 의원이 위원실로 탄원서를 들고 왔다고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누가 먼저였는지부터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제보의 동기가 공익이었는지, 공천 갈등이었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에 따라 민주당 내부의 신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익 제보라면 보호받아야 하고 정치적 보복이나 기획이었다면 단죄돼야 합니다. 둘이 섞여 있었다면 더 끔찍합니다. 진실은 하나인데 해석만 10개가 되는 순간 정치의 질은 바닥을 칩니다. 진실의 일부를 붙잡고 각자에게 유리한 프레임만 짜내는 순간 수사는 지연되고 여론은 오염되며 결국 살아남는 것은 권력자와 선동가뿐입니다. A씨가 공천 갈등을 배경으로 거론했다는 대목 역시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A씨와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모두 공천에서 배제됐고 당시 예비후보 검증위원장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탄원서 전달 2달 전에 이미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말했고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원서 전달 이후 공천에서 배제된 뒤 탈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를 보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탄원서가 진실을 알리기 위한 문건이었는지 아니면 공천 배제에 대한 반격 카드였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문건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심정으로 말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금품이 오갔는지, 그것이 공천과 연결된 성격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력과 조직이 움직였는지가 본질입니다. 동기로 진실을 재단하려 들면 진실은 끝없이 뒤로 미뤄질 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탄원서가 2023년 12월에 작성됐고 2024년에 공론화됐음에도 그대로 묻혔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자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 검찰이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표를 겨냥해 온갖 프레임을 씌우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런 의혹이 묻혔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무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도덕적 파산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이라고 말하려면 이런 의혹 앞에서만큼은 더 가혹해야 합니다. 내 편의 잘못에 눈 감는 순간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농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등장인물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전달 경로를 둘러싼 말장난을 벌이는 순간 국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진실은 또 빠져나가겠구나. 민주당이 스스로에게 칼을 대지 못하면 개혁은 어디에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사회관 개망 서비스에 올렸다는 반박 역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당직자나 국회의원 비리 투서라면 왜 민주당이 아닌 의원실로 전달했느냐?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2023년 말 당시 이재명 국회의원 의원실 보좌관이었고 이재명 당대표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의원실은 당대표실과 다른 조직이고 업무 성격도 구분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보좌관은 당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좌한다는 점까지 강조했습니다. 이 반박은 겉으로는 조직 원칙을 말하지만 현실 정치의 작동 방식과 충돌합니다. 당 안팎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소속은 의원실이었지만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수시로 당 안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공작이 파고드는 틈입니다. 공식 라인과 비공식 라인이 겹쳐지는 곳, 원칙으로 설명되는 조직과 현실 권력이 굴러가는 조직 사이의 간극. 그 틈에 탄원서와 제보와 협박과 언론 플레이가 달라붙습니다.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역시 스스로 모순을 키웁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좌진에게 이재명 의원실로 탄원서를 보내라고 지시했고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터뷰에서는 의혹이 자체적으로 무마됐고 자신이 믿고 고발한 이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야기는 분명해집니다.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하는 핵심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 시스템을 쥐고 있었고 그 시스템이 의혹을 흡수해버렸다는 주장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됐다는 서사입니다. 그러나 전 봉작구청장 A씨는 탄원서 자체가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서사와 기획자 의혹이 한 몸처럼 붙어버린 셈입니다. 이런 사안은 말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수사로 잘라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유형이 당을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은 내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공천 배제 이후 당을 공격하며 판을 흔드는 인물이 등장하면 지지층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틈을 국민의힘이 파고들어 민주당 전체를 썩은 집단으로 몰아가려 할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반복될수록 웃는 쪽은 언제나 상대당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입니다. 지지층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를 살려주는 정치가 아니라 민주당을 살리는 정치입니다. 민주당을 살리는 길은 결국 하나입니다.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인정하고 뿌리를 뽑고 다시는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국면이 고통스럽더라도 제대로 끝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똑같아졌다는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지자들이 용납하지 않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